뉴욕시 랜로드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이바이크와 관련된 위험성 경고 및 안전수칙 등의 내용을 건물 내에 필수로 게시해야 합니다. 뉴욕시의회가 20억 달러 규모의 퀸즈 아스토리아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큰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찰이 퀸즈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도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사건 당일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랜로드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이바이크와 관련된 위험성 경고 및 안전수칙 등의 내용을 건물 내에 필수로 게시해야 합니다. 뉴욕시 랜로드들은 앞으로 이바이크 혹은 스쿠터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리고 비상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건물 내에 고지해야 한다고 FDNY는 밝혔습니다. 이는 이바이크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계속해서 많은 화재를 발생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게시물에는 검증된 회사의 제품만 사용하고 제품 전용 충전기를 사용할 것과 가능한 집 밖의 장소에 보관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랜로드들은 해당 내용들을 내년 4월 30일까지 모두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FDNY는 지금까지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약 140명이 다치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의회가 20억 달러 규모의 퀸즈 아스토리아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큰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노베이션 퀸즈 재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아스토리아 37스트리트와 노던 블러버드 사이 35에서 36 에비뉴 사이를 재개발해 만들어질 이노베이션 퀸즈는 퀸즈 역사상 가장 큰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약 3천 가구의 초고층 럭셔리 주상복합이 들어설 계획으로 당초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줄리원 뉴욕 시의원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재개발로 인근 렌트가 올라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렌트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 지역의 88%가 렌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렌트 사는 사람들이 1년마다 1,000불씩 올라가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렌트가 700불, 800불 이제는 2bedroom, 3bedroom 4,000불, 5,000불 넘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이제 렌트 사는 사람들 노동하거나 아니면은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민주자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줄리원 의원은 전체 유닛 중 45%, 약 1,436세대에 달하는 비율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가구로 배정하도록 개발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436세대 가운데 800여 세대는 극빈층 소득의 가정들을 위해 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아시안보다 나이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봤을 때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왜냐면 거의 다 51명 중에서 50명 거의 다 만약 부동산이 와서 2억을 투자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반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2억을 투자할 거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을 건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90%가 렌트하는 사람들이고 그 90%에서 50만 불 미만입니다. Every single year, average median income.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새로 개발을 해서 살지 못하면은 개발을 왜 하겠어요. 저는 지금 사는 사람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위해서 다 같이 살 수 있게 싸웠습니다. 원 의원은 현재 자신이 대표하는 26선거구에 23개의 노숙자 쉘터에서 약 6천여 명의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쉘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렌트를 감당 못해 길가로 쫓겨난 가족들이 너무 많다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만큼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제일 가난하고 그리고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제 마음에 들어있고 그 사람들 위해서 싸우러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Real estate lobby,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millions of dollars 돈 줘가지고 라비합니다. 근데 렌트 사는 사람들은 라비가 없어요. No one is here in city council saying lower the rent, 렌트 내려달라고 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원 의원은 개발자들로부터 20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26선거군의 퇴거 문제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개발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재개발하면은 사람들 살기 좋게 만들면 좋지만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렌트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census data를 보면은 88% renters 그리고 average median income 한 68,000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그리고 다 같이 살 수 있게 부자들 동네만 말고 부자들도 살고 그리고 middle income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같이 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이노베이션 퀸즈는 퀸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원 의원은 자신이 젊은 여성이라서 개발자들과 동료 정치인들은 당연히 개발자들의 뜻대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추정을 했지만 이를 뒤엎고 소신 있게 반대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이 주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치러진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전반 24분 모하메드 살리수와 34분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잇따라 실점하면서 0대2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13분과 16분 조규성이 거푸 헤딩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쿠두스에게 다시 결승골을 내주며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오는 2일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며 같은 조 다른 팀의 경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규성은 마지막 한 경기를 남기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조별리그 B조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찰이 퀸즈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도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사건 당일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자메이카의 파슨스 블러버드역에서 발생한 강도 및 폭행 사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어제 공개하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22살의 피해 남성은 오전 8시경 F 플랫폼을 걸어가던 중 3명의 용의자를 마주쳤고 이어 3명이 피해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가해자가 피해 남성의 어깨를 붙잡자 주먹을 쥐고 방어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3명의 용의자들이 함께 공격을 가하자 결국 그대로 현장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내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는 1,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7건보다 약 40%가 급증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달 뉴욕시 전철 내 중대범죄는 210건으로 지난 9월 198건보다 약 5%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대범죄는 살인사건이 3건, 강도가 2건, 절도가 51건, 폭행이 46건, 소매치기 등이 108건으로 집계됐으며 1년 전과 비교해 모든 유형의 범죄가 늘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은 올해 9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50%가 늘었으며 최근 25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철 승객도 약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승객이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간사인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어제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지원은 투표 당일 상정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표결을 해야 했다며 부실 심사가 이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앞으로 공화당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공화당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군사 지원이 필요하지만 책임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심사를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당선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백지 수표는 없다고 말한 반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메카시와 달리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커네티컷주 출신 크리스 머피 연방 상원의원은 돌격무기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가진 소총이나 유사한 기능의 무기를 뜻하며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했을 때 총기 사고가 급격히 줄었으나 이 법이 만료되면서 다시 총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하원에서 공격형 무기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안 처리가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머피 의원은 미국 전체 카운티 중 60%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정한 총기 규제 법령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들 카운티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 짐 클라이버는 총기 구입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다.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며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FDIC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DIC가 지난 10월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이미 지난 2017년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FDIC로부터 컨센트 오더, 즉 제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지난 2019년 제재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혐의가 적발된 것입니다. 본보가 입수한 FDIC 제재 명령서에 따르면 FDIC는 지난 10월 13일 신한아메리카에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의 의심스러운 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한아메리카은행 최고감사 책임자였던 송구선 전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불법 해고를 당했다며 신한아메리카은행을 상대로 5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송 전 부행장은 바로 이 소송에서 2019년 FDIC의 컨센트 오더에 따라 2019년 2분기 자체 감사에서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이를 FDIC에 제출하자 은행 측이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DIC의 신한은행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적발은 이 소송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FDIC는 신한은행이 감사 책임자의 FDIC 보고를 막았는지 등을 직접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닭고기 수급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폭락해 식당 등의 식재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 분석업체인 우너베리는 미국 내 닭가슴살의 가격은 지난 6월 첫째 주보다 무려 70%나 폭락했으며 닭날개와 텐더 가격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너베리는 닭고기 소비업체인 식당과 슈퍼마켓의 수요는 특별한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닭고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윙스탑, 파파이스, 애플비 등은 닭날개 등의 가격을 내리거나 $30 이상을 주문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닭날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윙스탑은 지난 9월 초부터 3주간 닭고기 원자재 구입 비용이 전년보다 43% 정도 줄었으며 앞으로도 닭고기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세를 보여 회사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사망보험료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사망보험 지급액이 1,001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보다 11%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사망보험 지급액이 904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늘어난 것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이지만 지급액은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들이 주정부에 보고한 보험료 지급 현황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사망 원인은 분석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는 약 46만 명으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망보험료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료 지급이 가장 크게 늘었을 때는 지난 1918년 독감 발병 시기로 무려 41%가 급증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4.9%였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퇴진, 독재 반대를 외치는 구호도 등장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베이징의 중심 량마허 일대. 시민 수백 명이 독재 반대와 개인 숭배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앞서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 퇴진 구호가 나온 데 이어 수도 베이징에서도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경찰이 대거 출동해 해산에 나섰고 취재 중이던 영국 BBC 기자를 수갑 채우고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4일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진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아파트 출입문과 현관문이 통제돼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말 중국 50여 개 대학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는 우한과 청두, 난징, 광저우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시위대는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백지 시위를 벌이고 개혁과 인민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989년天安문 사태 이후 볼 수 없었던 통일된 저항의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산발적인 코로나 봉쇄 항의 시위가 지난달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 퇴진 시위로 번지자 중국 당국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과도한 방역 조치를 지적하며 서민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영 CCTV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월드컵 축구 관중의 모습이 중국인들을 동요시키는 것으로 보고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만이 집약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발 4,170m의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어젯밤부터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해 앞으로 2주에서 3주간 절경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시의회에 상정된 세입자 전과 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이 뉴욕 시의원 51명 중 과반이 넘는 30명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페임, 플래시댄스, 와더 필링 등을 불러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아이린 카라가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 브롱스의 한 쉘터에서 22세 흑인 여성이 3살박이 아들과 생후 11개월 된 아들 등 자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 15분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24세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스쿠터를 타고 가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6일 서포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16년차 뉴욕시경 경찰인 44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워싱턴 DC에서 30마일 떨어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빌리지에서 경비행기가 고압선 송전탑과 충돌해 12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나 다행히 비행기 탑승객 2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저녁에는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9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청정바다와 함께하는 전라남도 우수수산식품 해외 판촉 행사가 12월 4일 일요일까지 한양마트에서 열립니다. 이 특판 행사에서는 청정바다의 냉동전복, 곱창김, 영광 법성포굴비와 보리굴비, 다시마와 멸치 등 우수수산식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젓갈류와 전라도 반찬류, 약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한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